안녕하세요. 구미에 살고 있는 70대 김정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돈에 눈이 멀어 부모 묘지까지 손댄 못된 우리 큰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듣기 전 희극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로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감과 저는 평생을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젊었을 적 영감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가게를 꾸렸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이만큼 벌었어요. 이 돈으로 쌀 사고 남은 돈은 적금 넣자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나중엔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두 사람은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 돈을 관리했습니다. 월세 한 푼도 아까워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며 결혼식을 할 여유도 없어 양가 부모님과 간단히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선물이니까요. 정자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예쁜 집도 사주고 자식들한테도 부족함 없게 키울 거야. 결혼 3년 만에 첫째 아들 박민수가 태어나면서 우리 두 사람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야근까지 하며 수입을 늘리려 노력했고 저는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도 집에서 재봉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정자야,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늦게 들어올게. 야근하면 추가 수당이 나오니까. 당신 몸도 챙겨가면서 해요. 민수가 아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민수가 나중에 뭐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지금이 제일 중요해. 둘째 딸 박지혜가 태어났을 때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교육비를 충당하려니 우리 두 사람은 더욱 절약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아왔어요. 학습 준비물이 필요하대요. 얼마나 드는데? 이번 달 생활비에서 어떻게든 아껴보자. 그래도 민수랑 지혜한테 필요한 거니까 아끼는 데서 해결해 볼게요. 셋째 아들 박민우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부는 이미 검소한 삶이 몸에 밴 상태였습니다.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우리 부부는 작은 사치를 부릴 기회가 있어도 모두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정자야, 이번 설에는 그냥 선물 같은 건 생략하자.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먼저잖아.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가져야 우리도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자식들에게 성실과 검소함을 몸소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민수야, 돈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중요하다. 너희가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너희를 위해 밑바탕을 잘 깔아줄게. 네, 아버지. 나중에 제가 아버지처럼 멋지게 살게요. 지혜야,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가족으로서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오빠가 어려울 때 동생이 돕고 동생이 힘들 때 너가 나서야 되는 거야. 네, 엄마.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이처럼 우리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나이는 60대에 접어들면서 오랜 시간 이어온 희생과 노력의 결실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거나 자리 잡으며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영감은 작은 밭으로 나가서 제가 심어둔 채소들을 돌보는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밭에서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던 영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듯했습니다. 정자야, 이 배추 봐라. 얼마나 잘 자랐는지. 네가 물 주고 가꾼 덕에 올해 김장은 이 배추로 하면 되겠어. 글쎄요. 당신이랑 나 둘이 먹을 건데 이렇게 많이 심어서 어떡해요? 자식들한테도 보내야겠네요. 그러자. 애들한테 우리 배추로 담근 김치 보내주면 좋아하겠지. 민수도 요즘 힘들다는데 이런 거라도 챙겨줘야지. 그래요. 민수는 요즘 힘들다 해도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 때문에 힘든 거고 그 애가 돈 없어서 못 먹고 살겠어요? 근데 나는 민수가 당신처럼 살갑게 표현을 안 해서 섭섭할 때가 많아요. 맞아.
민수는 표현이 서툴지만 마음은 착한 애야. 우리 지혜는 그에 비하면 참 다정한 딸이지. 지혜야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요즘도 자주 전화하고 들르잖아요. 민우는 애 아빠 되고 나서는 어쩜 그렇게 바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민우도 한 번씩은 연락 오잖아. 아마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야.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말이야. 우리 부부는 자식들의 부족한 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떠올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평생 고생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당신 참 대단했어요. 평생을 쉬지도 않고 우리 가족 위해서 일했잖아요. 아니야, 정자야. 너도 대단했지. 애들 어릴 때 나 일하러 나가면 혼자 다 챙겼잖아. 네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우리 자식들 잘 클 수 있었겠어? 그땐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이 밥 굶지 않고 잘 자라는 게 제일 큰 목표였으니까요. 근데 돌아보니 참 힘든 날들이 많았네요. 우리 부부는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과 그 이후를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 다 고령에 접어들면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산행을 나섰습니다. 결혼 후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은퇴 후에도 하루하루를 보내기 바빴던 두 사람에게 이 산책은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찾아간 곳은 고향 근처의 작은 산, 어릴 적부터 자주 다니던 익숙한 산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산 중턱까지 천천히 걸어오르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봄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긋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여긴 참 공기도 맑고 좋네. 정자야, 여기서 이렇게 걸으니까 옛날 생각나지 않아? 우리 젊었을 때 이 산 자주 다녔잖아. 그럼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이 길로 장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장에 가려면 꼭 이 산길을 넘어가야 했거든요. 그때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맞아. 나도 학교 다니던 길이 저 아래쪽이었어. 그때는 여기 나무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많이 변했다. 그래도 여기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멋지네. 봐, 저 아래 논밭들 보이지? 영감은 손가락으로 저 멀리 펼쳐진 논밭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보이는 논에는 농부들이 열심히 모내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평화로워 보이네요. 여긴 정말 우리 추억이 많이 담긴 곳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산도 그때는 참 가파르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걸으면서 웃을 수 있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 산길로 참 많은 걸 오갔지. 젊을 땐 미처 몰랐는데 이제 보니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정자야, 우리 여기 묻히는 건 어때? 산소 자리로는 딱이잖아. 공기도 좋고 경치도 이렇게 멋진데. 영감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눈을 감고 상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자신과 남편이 함께 묻힐 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묻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올 수 있을 테고. 여긴 우리가 자주 왔던 산이잖아요. 익숙하고 평생을 함께한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서 자식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찾아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민수도, 지혜도, 민우도 다들 우리 뜻을 이해해 줄 거야. 그럼요. 아이들은 잘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준비해 둬야겠죠. 아이들에게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하니까요. 물론이지. 묘지 자리는 우리가 마련하고 유지비나 관리비도 미리 준비해 둘 거야. 자식들한테는 우리가 준비한 걸 잘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줘야지. 여보,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제일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글쎄, 아무래도 지혜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 지혜는 원래 부모 챙기는 마음이 깊잖아.
민수는 요즘 바쁜 것 같고 민우는 멀리 살아서 잘 올지 모르겠어. 지혜가 많이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셋 중 한 명만 너무 짐을 지게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우리 아가면 그만이니까 아이들이 우리 찾아와 주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가정 잘 꾸리고 잘 사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우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서로 챙기며 즐기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식 셋 중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항상 큰 아들 민수였어요. 민수는 시간이 지나고 결혼과 가정을 꾸리면서 민수의 삶은 복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그에게 끝없는 부담을 안겨주었어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민수는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당시 우리는 민수의 사회 진출을 기뻐하며 그의 뒤에서 든든히 응원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중간 관리자 자리까지 올랐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졌어요. 더군다나 결혼 후 경제적인 압박은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죠. 민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며 첫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의 가계부는 점점 복잡해졌어요. 두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 주택 대출금 상환, 보험료 등이 한 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학원비와 과외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처음에는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점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야. 민수의 직장도 한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며 매출은 줄고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이 이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전보다 2배는 열심히 일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월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 달 동안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급 일부가 삭감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쌓여가는 고지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달 보너스는 나오나요? 민수 씨, 이번에는 어렵겠어. 회사 상황이 다들 알다시피 말이 아니잖아. 내 자리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 씨도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야지. 가족 생각하면서 더 힘내봐. 그렇게 큰아들 민수는 퇴근 후 늦은 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스마트폰의 계산기 앱을 켜놓고 숫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윤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민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요즘 퇴근할 때마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폰을 잠시 내려다봤다가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별일 아니야. 윤희는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쉽게 속내를 털어놓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표정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피로와 근심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 씨,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 옆에서 살았는데 그런 핑계로 넘어가려고 해? 분명 뭔가 있는 거잖아.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집안 문제야?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그의 옆에 앉으며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말해봐. 우리 부부잖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나도 뭔가 같이 고민을 하든 해결을 하든 하지. 당신 혼자 끙끙대는 걸 보면 내가 더 답답해. 솔직히 말하면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 실적 압박도 심하고 이번에 팀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 지금 내 자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야. 거기에 우리 집대. 출근까지. 정말 막막하다. 윤희는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동안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윤희,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편으론 지금 상황을 바꿀 여유가 없어.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나가고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까지 카드 돌려막기 한 지도 벌써 몇 달이야. 윤희는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카드 돌려막기?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했어? 그냥 어떻게든 버텼지. 근데 이제 한계야. 이달 말까지 카드 대금을 못 내면 연체된다는 연락이 왔어. 거기에 대출 이자도 못 내면 연체료까지 붙고 정말로 끝이 없는 상황이야.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역시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애썼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라는 건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때? 아버님은 그래도 저축 많이 해두셨잖아. 윤희야, 내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싫어서 지금까지 버틴 거야. 내가 40이 넘은 나이에 부모님께 돈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잖아. 부모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내가 그걸 깨뜨리는 꼴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버님,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아버님, 어머님께 손을 못 벌리겠으면 당신도 아가씨랑 서방님에게 도움 요청하는 건 어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 보이고 민우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도 연락 한 번 안 하는 놈인데 나한테 도와줄 리가 없지. 윤희는 한숨을 쉬며 침묵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결국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번 한 번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우리도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여기까지 잘해왔잖아. 근데 이제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 그게 맞는 선택일지도 몰라. 아버님,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려. 도와달라고 사정해보자. 솔직히 부모가 자식 도와줘야지 안 그래? 당신 혼자 끙끙대다가는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민수는 윤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았어. 윤희야,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된다. 당신이랑 나 그리고 애들까지 있어. 어떻게든 아버님, 어머님께 이야기 잘하고 와.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큰 아들 민수는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우리와의 대화를 앞두고 긴장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거실에 앉자 우리 영감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네.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냐? 네, 뭐 그럭저럭요. 아버지, 어머니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우린 괜찮아. 네 아버지가 산책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교회 가서 친구들도 만나니까 심심하진 않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왔니? 민수는 제 따뜻한 미소를 보며 참아본론을 바로 꺼낼 수 없었겠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아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니 무슨 일이냐? 대출이라도 밀렸냐? 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집 대출금이며 카드값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민수야,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니? 어려우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제가 어떻게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꺼내요.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 제 일 때문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말해봐. 대출은 얼마나 밀렸고 당장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되는 거냐?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대출금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이고 카드값도 이미 몇 달 밀렸습니다. 이번 달까지 갚지 않으면 연체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우리 부부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야. 네가 알다시피 은퇴하고 나서는 고정 수입이 없잖니? 퇴직금도 일부는 지혜나 민우 결혼 때 써서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너희 아버지랑 나도 생활비 아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야. 알아요. 부모님께서도 힘드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제가 다시 열심히 해서 해결할게요. 영감은 고개를 숙인 아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허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우리도 이제는 너희를 도와줄 여유가 없어. 네 동생들과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도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네가 더 노력해서 이겨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야, 엄마가 말했잖니?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고. 네가 이렇게 와서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만 우리가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민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단호한 태도에 실망감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부탁드렸네요. 부모님도 노후 준비 잘하세요. 민수는 인사를 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저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민수가 정말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자야,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게 많아. 민수를 돕기 위해 노후 자금을 깨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건데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할 때야. 계속 손 벌리게 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뿐이야. 부모님의 대화와 달리 집을 나선 민수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냉담한 태도는 민수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민수는 속으로 부모님에게 서운함과 원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거구나.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리 부부는 산에서 봤던 묘지 자리를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공인중개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개사는 우리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묘지 자리로 적합한 곳을 보셨다고요? 요즘 그런 좋은 자리는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네, 지난번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본 곳인데 마음에 들어서요. 가격과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도 있고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해 두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공인중개사는 묘지 자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격과 토지 사용 조건 그리고 관리 비용 등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는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은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한적하고 자연경관도 좋아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은 평당 100만 원인데 요즘 같은 시세에서는 합리적인 편이에요.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관리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묘지 주변을 손봐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될 겁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 준비해야 할 건 많아도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아이들에게 부담 안 주는 게 좋겠죠. 그래, 우리 평생 자식들에게 고생만 시켰는데 마지막에는 짐이 되지 말자고. 우리 부부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사인을 마쳤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안도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부부는 묘지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자녀들이 부모님 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거실에 불러 앉혔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건강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다름 아니라 너희 어머니랑 내가 지난번 산책 갔던 산 근처에서 좋은 묘지 자리를 하나 봤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오늘 계약하고 왔어. 우리가 떠날 때 너희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이젠 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살림에만 신경 써. 어머니,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민우야,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두면 너희도 나중에 우리 일로 걱정할 일이 없을 거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죄송할 정도예요. 그러나 장남 민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빌려줄 돈은 없다고 하더니 묘지 자리를 살 돈은 있네. 부모님도 결국 자기들만 생각하시는구나. 민수는 마음속에 점점 더 큰 불만과 원망을 키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부모님. 잘하셨어요.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저희도 걱정이 덜하겠네요. 우리 영감은 아들의 반응이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안심하면 우리도 더 마음이 편하다. 그날의 대화 이후 민수는 우리 부부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를 더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민수는 부모님이 묘지 땅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커다란 불씨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민수는 돈에 대한 집착과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묘지 땅을 팔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묘지 땅을 팔기 위해 우리 명의의 계약 서류를 위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우리 내외가 뒷산으로 산책을 간 틈에 은밀하게 집에 들러 서류가 보관된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보면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요한 물건을 이곳 서재함에 넣어뒀던 것 같아. 분명히 또 이런 데에 보관했겠지. 묘지 계약서, 등기부등본 어디 있는 거야? 서랍 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묘지 계약서를 발견한 민수는 그것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속으로 불안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간 민수는 위조 서류를 만들기 위해 대학 동창 최준석을 떠올렸습니다. 준석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각종 서류를 다루는데 능숙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연락을 취하는 일이 어색했던 민수는 며칠간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준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준석아. 나 민수야. 잘 지내지? 웬일이냐? 너 연락 뜸 하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뭐, 그냥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연락했지. 요새 잘 지내고 있어? 시간 괜찮으면 한번 보자. 바쁘긴 한데 네가 오랜만에 연락했으니까 시간 내볼게. 어디서 볼까? 두 사람은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며 자신의 부탁을 꺼낼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너 뭐하고 지내냐? 뭐, 그냥저냥 잘 지내지. 근데 요즘 좀 일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 일 많으면 돈도 잘 버는 거 아니냐? 왜 머리가 아파? 그게 가족 일이 좀 복잡해서. 부모님 관련된 건데 요즘 내가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게 많아.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나중에 효도하려면 지금부터 잘 챙겨야 한다. 그렇지. 근데 말이야, 부모님이 묘지 땅을 하나 사셨는데 이걸 잠시 내 명의로 돌려야 할 것 같아서. 묘지 땅을 네 명의로? 왜 부모님이 너한테 주신대? 뭐 그런 셈이지. 부모님도 요즘 연세가 있으시니까 관리가 힘들다고 하셔서 내가 대신 처리하기로 했어. 그래? 근데 그런 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잖아.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아직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서류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뭔가 수상한데. 부모님이 직접 서명하신 것도 아닌데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는 게 말이 돼? 아니야. 부모님이 이미 얘기해 두신 거야. 다만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미리 서류를 만들어 놓으려고. 민수의 친구인 준석이는 민수의 말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에 얽히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민수야, 너 평소에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애잖아. 그래서 더 이상한데. 너 진짜 부모님이 동의하신 거 맞아? 맞다니까. 내가 거짓말하겠냐. 그냥 부모님도 귀찮아서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니까. 그래도 이건 좀 위험하다. 네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도 곤란해질 수 있잖아. 준서가 진짜로 부탁 좀 할게.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래. 이거 하나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민수의 끈질긴 부탁에 준석은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위조 서류를 만드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박민수에게 요청했습니다. 좋아.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알지? 네 부모님 서명도 위조해야 하고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필요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너 책임이야. 알지. 내가 뭐든 책임질게. 필요한 정보는 다 갖고 왔어. 민수는 부모님의 묘지 땅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석에게 건넸습니다. 준석은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근데 네가 알아야 할 건 이걸로 돈을 번다 해도 진짜 문제가 생기면 끝장이야. 걱정 마. 이건 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며칠 후 최준석은 위조 서류를 큰아들 박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서류는 부모님의 서명이 들어간 것처럼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놨다. 근데 이걸 어디다 쓸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그리고 내가 서류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 이 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너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야. 여기에 사인해야 나도 마음이 안심되겠어. 고맙다, 준석아. 여기에 사인할게.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 정말 너한테 은혜 갚을게. 민수는 최준석에게 서류를 건네받은 뒤 곧장 묘지 땅을 팔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위조된 서류를 받은 후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묘지 땅을 매물로 내놓기 위해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묘지 땅 매매를 처리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평판이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는 밝은 미소로 박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땅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요.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산 땅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매물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 묘지 땅이군요. 요즘 그런 땅도 수요가 꽤 있습니다. 땅이 어디에 있나요? 민수는 부모님이 계약한 묘지의 위치와 기본 정보를 설명하며 위조된 소유권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네요. 소유권 관련 서류도 다 준비되신 거죠? 네, 다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좋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내놓으실 생각인가요? 시세에 맞게 적정가로 내놓고 싶은데 가능하면 빠르게 거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적정가로 매물을 등록하고 홍보도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묘지 땅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 곧 연락이 올 겁니다. 민수는 서류를 맡기고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공인중개사에게서 첫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사무소로 갔고 매수 희망자와의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자는 정중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땅이 실제로 사진에서 본 그 땅이 맞나요? 주변 경치도 좋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잘 알아보고 구매한 땅이라 품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땅에 큰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좋은 땅이라면 왜 이렇게 빨리 매물로 내놓으시는 거죠?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위치를 보고 급하게 매수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관리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셔서요. 저희도 가깝지 않은 곳에 살아서 직접 돌보기 힘들다 보니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매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가 중재하며 매매 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매수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박민수는 최준석이 준비한 위조 서류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서류를 검토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수자님,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수자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땅값을 박민수에게 계좌 이체로 지불했습니다. 돈이 입금되자 박민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땅이라니 더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민수는 자신이 부모님 몰래 저지른 일을 곱씹으며 잠시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그에게 돈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보며 모든 걱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은 지금 모를 테니 괜찮아.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사드리면 되잖아. 우선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자.
민수는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길 바라며 평소처럼 행동을 유지했습니다. 몇 주 후 우리 부부는 우연히 공인중개사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박영수님, 잘 지내시죠? 혹시 전에 계약하셨던 묘지 땅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땅이라니요? 무슨 일이죠? 분명히 두 분 묘지 자리고 매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관리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요 근래 땅을 매매한 기록이 있어서요. 혹시 최근에 거래가 있으셨는지요?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묘지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큰아들 민수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부부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길로 우리는 큰아들 민수를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민수야, 네가 묘지 땅을 팔아치웠다더라. 이게 사실이냐? 아버지, 그게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급한 일이면 뭐든 다 해도 되냐? 네가 어떻게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묘지를 팔아먹을 수가 있냐? 민수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땅을 사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니? 부모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급해서 잠깐 팔았던 건데 나중에 다시 사드리려고 했어요. 잠깐 팔았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되찾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알아? 좋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당장 그 땅을 되찾아와. 아버지, 그건 좀 무리예요. 이미 돈은 다 썼고 지금 그 땅을 다시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야. 내가 우리 이름을 팔아먹고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벌인 일이잖아. 민수야, 네가 그 돈이 그렇게 급했다면 우리한테 제대로 말이라도 했어야지. 부모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네가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민수는 결국 묘지를 되찾기 위해 매수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매수자는 이미 해당 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정중히 사과하며 매수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 묘지 땅 건이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무슨 일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부모님 몰래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허락 없이요?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이미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상황인데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을 되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적잖은 돈을 투자했고 향후 개발 계획까지 고려 중이거든요. 매수자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실망시키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식으로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습니다. 손해를 보시지 않도록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금액이라 추가적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매매가의 20%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정을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라 생각해 볼 여지는 있네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추가적인 비용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낸 취득세와 관련 비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감안해야겠지요. 그 모든 조건을 포함해서 계약을 진행할 테니 부디 제 요청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시간을 더 끌면 안 됩니다. 제가 설정한 마감 기한까지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땅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민수는 결국 추가 대출과 주변의 도움을 얻어 땅을 되찾기 위한 금액을 마련합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어렵게 묘지 땅을 되찾아 우리 부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길 바란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실망시키는 건 내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알아둬라. 민수야, 우리가 널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제 네가 부모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우리 부부에게 사과를 반복했지만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우리 땅을 몰래 팔아버렸다는 사실에
우리 부부의 실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여전히 민수는 우리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큰아들의 연락은 받지 않은 채 거리를 두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묘지 자리를 미리 알아봤건만 결국 큰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